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8살 여성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일하며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과를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세 자매 중 둘째로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둘째가 애살도 있고 생존력도 강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런 둘째였어요. 첫째 언니에게는 물려받고 막내 동생에게는 양보해야 하는 그런 애매함이 늘 싫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시험 기간에는 한 글자라도 더 보려고 얼음물에 세수하고 잠을 쫓아내며 공부했죠. 다행히 그런 독함 덕분에 지방 국립대 간호학과에 차석으로 입학했어요. 후에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임용되고 20대 후반에 아는 선배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첫 만남부터 센스 있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주변 남자들이 무뚝뚝한 스타일이 많아서 그런지 친화력 있는 남편이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으로 중소기업에 막 입사한 상태였는데 대기업 하청업체라서 웬만한 회사들보다 봉급도 높고 복지도 괜찮았어요. 저도 학교 보건교사로서 교육직 공무원이라 직업이 안정적이었고 직업 성격 가치관이 잘 맞아 사귄 지 1년 만에 바로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양가에서 허락한 교제였고 결혼에 대해서도 반대가 없었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죠. 바로 남편보다 3살 많은 아주버님이 아직 미혼이라 동생부터 장가 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남편과 교제를 하면서 자연스레 양가의 인사도 드리러 갔는데 그때 아주버님을 처음 만났어요. 당시 30대 초반의 아주버님은 이제 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일을 시작한 차였는데 후줄근한 면티, 면바지 차림에 머리도 언제 이발했는지 모를 정도로 외모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말투도 서당 훈장님 같았지만 다행히 성격은 유하시고 낙천적이셨어요. 저와 남편 사이를 적극 밀어주시고 먼저 재수씨라고 불러주셔서 저는 시부모님보다 아주버님이 더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이런 아주버님도 큰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연애 한번 해본 적 없는 순수 노총각이었던 거예요. 남편 말로는 20대 내내 공부만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해서 여자 만날 기회가 없었다고 하지만 30대가 넘어서도 연애 한번 못 해봤다는 게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결국 아주버님의 그 약점이 남편과 제 결혼의 발목을 잡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시부모님이 아주버님 때문에 결혼을 늦추자고 했을 때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2000년대인데 형제 순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니 남편 집안이 시골에서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진짜 유교적인 가풍인지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결혼 연기하자는 말을 듣고 못마땅해 하셨어요. 결국 시부모님께서 아직 전과하니 2년만 기다려보고 아주버님이 그때도 결혼 못하면 바로 식을 올리라고 설득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아주버님은 2년간 선을 수십 번 보고도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했고 저와 남편은 애먼 기다림 끝에 결국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제가 각각 반반씩 내서 전셋집도 구하고 혼수장만도 해서 양가 어른들 도움 없이 알뜰하게 결혼을 했고 비록 결혼식까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시댁 식구들이 저를 잘 대해주셨어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도 선한 분들이라 시집살이도 없었고 결혼하고 바로 딸을 가졌을 때도 많이 도와주셔서 오히려 고마움이 많았어요. 제가 결혼한 지 4년이 되고 아주버님이 39살이 되도록 장가도 안 가고 혼자라 시어머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점점 아주버님 결혼에 집착이 심해지기도 했고요. 그때마다 시어머님은 제게 아주버님 결혼 문제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토로하셨어요. 아가, 내가 요즘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첫째가 어디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직장도 공무원의 외모도 번듯한데 저렇게 혼자라는 게 말이 되나? 생각하면 앞날이 걱정이야. 장남이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 집안이 바로 설 수가 있나 말이야. 어머니, 요즘 사람들 30대 후반에 결혼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제 주변의 언니 오빠들도 대부분 30대 중후반에 결혼 많이 했고요. 30에 결혼한 제가 빨리 한 거라서 다들 결혼 일찍 했다고 말 많이 들었어요.
아주버님 성격 자상하시고 직업 좋고 하신데 뭐가 걱정이세요? 인연이 다 따로 있다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오히려 어머님이 병나실까 걱정이네요. 에휴, 주변에 참한 색시감 없니? 네 또래 만나면 딱인데 말이다. 내가 아름아름 선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이젠 한계고 나보다 너랑 막내가 나서는 게 더 빠르겠네. 어머니, 저도 알아보고 있는데 5년 가까이 소개해 드렸는데도 사람이 없네요. 결혼정보회사 쪽도 이번에도 안 됐어요. 거기서도 연락 없다네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재산이 적다고 소개를 해줘도 여자 쪽에서 연락이 없고 그래. 애가 선만 보고 오면 죽상이고 어깨가 처져 있어서 선 보러 간다고 해도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이야. 여자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서야. 아주버님은 구청 행정국에서 일하는 구급 공무원이라 직업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좋았어요. 물론 외적으로는 노안이고 패션 자체가 별로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저와 남편이 쇼핑도 같이 해주고 미용실까지 데려가 꾸미게 해서 많이 나아졌는데도 여자를 사귀기는커녕 속이 터질 정도로 퇴짜를 맞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서당 훈장 하셨던 증조 할아버지 영향으로 맨날 공자왈 맹자왈 사서성경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는 고리타분한 말투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눈치와 유머는 타고나는 거라서 못 고치는 거잖아요. 외모도 아저씨인데 대화까지 해보면 할아버지 같아서 맞선 상대들이 학을 떼고 도망치는 느낌이었고요. 저도 주변 지인들을 아주버님에게 많이 소개시켜줬는데 그때마다 지인들이 너희 아주버님은 장가 못 갈 것 같다고 하나같이 뭐라 하고 연락을 한동안 끊더라고요. 5년간 그랬더니 이제 주위 여자 지인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저희 아주버님 얘기만 나와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렸죠. 남편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모로 아주버님 때문에 인간관계까지 안 좋은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우리 장남이 뭐가 모자라서 이런 취급을 받냐며 퇴짜 놓은 소개녀들을 욕하기 바빴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면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으시기에 저는 그냥 푸념 아닌 푸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제 딸이 7살이 되고 곧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살던 지역을 벗어나 학군이 좋은 동네로 이사 가려고 했어요. 아파트를 분양받아 신축으로 이사하려고 남편과 의논하는데 남편이 전세 보증금 중 자기 몫의 돈을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지방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4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자신이 채워야겠다고 했어요. 결혼 생활 7년 동안 이사 갈 돈을 모으지 않았냐면서요. 가만 보면 남편은 막내인데도 시댁에서 맞이 노릇을 했어요. 어른들 말이 형제 중 맞이 노릇하는 팔자는 따로 있다고 하지만 그게 제 남편이라면 입장이 달라지잖아요. 굳이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형을 보호하고 자기가 자처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결혼할 때도 급여에 비해 모은 돈이 얼마 없어서 의아했었는데 알고 보니 형의 공무원 시험 뒷바라지를 해줬던 모양이었어요. 이번에도 시부모님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부족한 돈을 자기가 내주겠다고 했나 봐요. 이사 갈 돈은 제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같이 사는 집인데 남편 돈 없이 분양받는 게 꺼림칙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42살이 되도록 선자리마다 나가서 퇴짜를 맞으니까 점점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시기 시작하셔서 저는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제가 신경 써서 남편에게 사준 옷이나 액세서리를 아주버님이랑 남편 사이즈가 같다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은 싹 다 들고 아주버님에게 주시거나 다른 사람 돈 쓰는 건 극도로 낭비라고 하시면서도 아주버님 미용실에는 매번 10만 원 이상 쓰신다던지 장남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집착하시더라고요. 몇 개월 뒤 우리가 분양받아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시큰둥하며 무관심하셨고 남편이 시부모님 지방 아파트 살 때 돈까지 보탰는데도 고맙다는 소리 일절 없으셨어요. 그러다 아주버님이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뽑자 그걸로는 한 달 내내 주위에 자랑하시며 난리를 치셨어요. 저희가 시부모님께 못한 것도 없고 토리가 맞이 노릇을 하는데
남편과 아주버님을 차별하시니 제가 더 섭섭하고 서운했어요. 이렇게 시어머님이 모든 걸 아주버님 위주로 하시니 가만히 있는 아주버님이 미워지기까지 하고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정말 하늘도 불쌍히 여겼는지 아주버님이 연애를 하게 되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창밖에서 까치가 울더니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가 연락이 왔었어요. 아가, 영재는 출근했니? 아니요, 저랑 남편 둘 다 1시간 뒤에 출근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럼 일이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내가 가슴이 설레어서 잠을 다 못 잤다. 글쎄 우리 첫째가 드디어 연애를 한다지 뭐니, 그것도 은행 다니는 차만 색실한다. 아주버님이 연애라고요? 너무 잘 됐네요. 언제 어떻게 만나셨대요? 아무래도 첫 연애다 보니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아꼈나 봐. 구청 직원 중에 자기 처제가 30대 후반인데 은행 다니고 야무지다면서 만나보겠냐고 해서 만났대. 막상 만났더니 얼굴도 예쁘고 동 아닌 게 자기 이상형이었다잖아. 그리고 다른 것보다 그 아가씨도 어릴 적부터 서예도 배우고 천자문도 공부해서 말이 통하더래.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머니, 그분이 아주버님이랑 천생연분인가 봐요. 어쩜 그런 분을 마침 만났대요. 그러니까 말이다. 직업의 외모에 성격의 나이에 다 알맞게 하늘이 연분을 보내줬나 싶더라니까. 어쩐지 첫째가 주말마다 어디를 계속 나가더니 데이트하러 나갔나 보더라고. 42살 되도록 연애 한 번 못하고 저래서 내 가슴이 미어졌었는데 이렇게 좋은 인연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먹었나 봐. 그럼 만난 지는 얼마나 됐다고 하세요? 물론 결혼을 전제로 사귀시는 거죠? 당연히 결혼 생각하고 만나지. 벌써부터 둘이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나 보더라. 암튼 어젯밤 얘기 듣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던지 아침 되자마자 알려주고 싶어서 전화했어. 듣는 저도 이렇게 기쁜데 어머님은 오죽하셨을까요? 너무 축하드려요. 아주버님 뵈러 한번 갈게요. 그이한테도 전하고 전화하라고 할게요. 시어머니가 어떨 때는 이해도 안 가고 미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어머니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행복하고 기분 좋았어요. 그렇게 소원하던 장남의 연애와 결혼이 이루어진다는데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듣는 제가 다 안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시어머니의 아주버님에 대한 집착과 하소연도 끝이겠구나 하고요. 샤워하고 출근 준비하는 남편에게 아주버님의 연애 사실을 바로 알렸죠. 그런데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도 아무 반응 없이 알고 있다며 말하더군요. 보니까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미리 연애한다고 언급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애절하고 사랑하는 형제간인데 당연한 건가 싶었죠. 아무튼 아주버님의 연애는 한동안 시댁의 행복 바이러스였어요. 시부모님 얼굴에 미소가 만발하고 남편도 늘 일 때문에 피곤해하던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웃고 다니니 주변에서 로또 당첨됐냐고 물어볼 정도였다니까요. 그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은 사귄 지 반년 만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양가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얼마 뒤 예비 형님네에는 이미 인사를 드렸고 시댁에 인사를 온다는데 시어머니랑 남편이 저희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자고 했어요. 시댁 배수관이 터져 공사 중이라 어쩔 수 없었죠. 아주버님이 천년 기다린 배필을 데리고 인사 온다는데 저희 집에서 식사하는 게 대수일까요? 좋은 마음으로 정성껏 대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시어머니랑 유난스럽게 음식 장만하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당일 저희 집에 예비 형님이 오셨는데 참 여성스럽고 안정감 있는 분이더라고요. 예의도 바르셔서 인사 온다고 선물도 바리바리 들고 오시고 음식 차리는데도 도와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어머님이 예비 형님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식사는 괜찮았어요? 그러자 예비 형님은 식사 너무 맛있었어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신축 아파트라고 하더니 주변 환경도 그렇고 집이 깔끔하고 인테리어가 너무 멋지네요. 그러자 어머님이 활짝 웃으시며 그럼요. 요즘 광주에서 뜨는 동네잖아요. 교육 환경도 좋고 집들도 다 잘 지어놔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동네라 하더라고요. 여기 살면 교통부터 편의시설까지 없는 게 없어서 편하고 좋아요. 그럼 여긴 언제 이사 오셨어요? 신축이라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1년 정도 됐어요. 집이 깨끗한 편이죠. 베란다도 확장하고 인테리어에 신경 많이 썼어요. 안 그래도 거실이 많이 넓어 보인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다 하신 거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모던하고 신식이라서 놀랐어요. 마음에 든다니 내가 다 기분이 좋네요. 우리 집 식구가 되면 자주 볼 테니 놀러와요. 신혼집 준비도 해야 하니까 인테리어 관련해서 묻고 싶으면 언제든 하고요. 예비 형님이 식사를 마치고 시댁 가족들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집이 깔끔하고 좋다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자기 집인 것처럼 저희 아파트를 자랑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에 저에게 물어봤던 아파트의 장점이나 정보를 언제 어떻게 다 외우셨는지 그냥 예비 형님 앞에서 줄줄이 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투까지 존대하고 예의를 다하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가 막혔어요. 저한테는 첫날 인사 왔을 때부터 반말하시고 그렇게 자상하게 하시지는 않았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저도 대화를 주도하고 나섰을 텐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 다 예비 형님에게 애쓰는 게 눈에 보여서 잠자코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엄청 긴장하셨는지 손바닥이 허옇게 될 정도로 손을 꽉 쥐고 앉아 계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지 진짜 아주버님을 장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구나 새삼 깨달았네요. 양가 인사를 드리고 나서 서로 마음에 들었는지 오래되지 않아 상견례 겸 약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누가 약혼을 하지만 여자분 집안에서 원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예비 형님 아버지가 시의원을 하는 분이고 집안 자체가 돈이 많은 집안인가 보더군요. 그래서인지 저희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결혼 관련 하나부터 10가지 예비 사돈댁에 맞춰주기 바빴고요. 당시 새학기에 학교 일이 바빠서 남편을 통해 시댁 일을 듣고 있었는데 약혼식 날짜가 가까워지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내에서 유명한 한정식집에서 상견례를 하는데 저보고는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생이 먼저 결혼한 게 자랑도 아니고 아주버님 이미지 안 좋게 할 이유가 없다면서요. 양가 직계만 참석하기로 했으니 저는 오지 말고 제 남편만 상견례에 오라고요. 처음에는 나는 가족도 아닌가 싶은 마음과 제가 아주머니 이미지를 망치는 사람인가 싶어 시어머님 말에 기분이 썩 좋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저도 일이 바쁘고 나까지 나설 필요가 있나 싶어 알았다고 했죠. 그렇게 양가 상견례까지 한방에 끝내고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는 양가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이대로 결혼까지 무난히 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관련 집 혼수 등 모든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안 맞아 헤어지는 커플도 많았으니까요. 그러면서 남편은 상견례 후 부쩍 시댁에 자주 드나들더군요. 시댁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물어보면 시댁 배관 공사가 차질이 생겨서 그렇다면서 공사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저한테 시댁에 가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일도 하고 육아도 해서 정신없는 처지에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하는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오히려 고맙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 결혼을 하면 아마도 시댁에서 같이 신접살림을 차릴 확률이 높으니깐 결혼 전에 배관 공사를 확실하게 하려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일이 끝나고 딸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키고 집에 왔는데 살면서 가장 까무러칠 만한 일이 벌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집은 아파트 11층인데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짐덩어리들이 군데군데 보이고 급기야 집 현관문까지 버젓이 열려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처음에 집에 도둑이 들었나 했어요. 저희 세 식구만 사는 집에 누가 올 일도 없는데 이 난리가 벌어졌으니 놀랄 수밖에요.
너무 놀라 덜덜거리는 다리를 추스르고 딸아이와 집에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시부모님이 보였습니다. 그래 퇴근하고 오니 우리 손녀 어린이집 잘 다녀왔어. 아버님,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두 분이 저희 집에 계세요? 시댁에 무슨 일 있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와 계시고, 그리고 이 짐들은 다 뭐예요? 무슨 일이라니? 둘째가 얘기 안 했니? 손 없는 날이라고 오늘 짐 옮긴다고 얘기했는데 짐을 옮긴다니 무슨 짐이요? 그냥 짐이라고 하기엔 엘리베이터 앞에부터 거실까지 가구부터 이것저것 너무 많은데요. 거의 이사 수준의 짐들인데. 맞아, 이사한 거야? 안방에도 이불이랑 짐 넣어놨다. 아참, 너희 시아버지 허리 안 좋아서 침대 써야 하는 거 알지? 안방은 우리 둘이 있을 거니까 옆에 방으로 너희 집 옮기려. 나는 오늘 이상하면 안방 짐은 다 빼놓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더라. 우리 아들이 정말 말 안 했어. 시부모님 말에 놀라 안방에 뛰어들어갔더니 침대의 침구로부터 여러 가지 짐들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마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것 같이 숨이 턱 막혀왔어요. 제가 놀라서 터덜터덜 거슬러 왔더니 시부모님은 뭘 그리 놀라냐면서 밥이나 차려 먹자고 팔자 좋은 소리를 해댔고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짐까지 저희 집에 들고 오셨어요? 배관 공사하는 게 오래 걸린다더니 짐을 옮겨야 할 정도인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불쑥 짐을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 배관 공사라니? 너희랑 같이 살려고 왔잖아. 몇 달 전부터 둘째랑 상의 끝에 결정한 거야. 너희랑 우리랑 합하기로 했어? 네, 합가라니요. 누가 누구랑 합가한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듣지도 못했고 그 이랑 상의한 적도 없어요. 시댁집 멀쩡히 두고 무슨 말이세요? 그 집은 첫째 장가가면 신혼집으로 주고 우리는 지방에 사둔 아파트에 들어갈 거야. 아직 그 아파트에 세입자 나가려면 1년 정도 기간이 남았으니 너희 집에 같이 살려고 온 거고 아주버님하고 형님 둘 다 능력 없는 분들 아니고 새로운 신혼집 구하시면 되잖아요. 왜 시댁집을 주시려고 하세요? 모아놓은 돈도 있고 예비 사돈께서 능력도 좋으시다면서요. 너도 생각 좀 해보려. 우리 첫째 나이가 42살인데 집도 안에 간다는 게 말이 되니?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남자가 집에 가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있는 집일수록 더 무서운 법이다. 우리 장남 기죽일 순 없잖니. 너희 부부는 애도 낳았고 신혼도 끝났는데 우리랑 살아도 되는 거 아니니? 우리 장남도 오붓하게 신혼생활 즐겨야지. 네가 양보 좀 하렴. 가족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말 맞다나 내가 우리 손주 봐주고 집안일도 같이 하면 너도 좋잖니?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돕고 살자며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말 그대로 청천벽력 같은 통보에 불과했는데 말이죠. 배관 공사 때문에 저희 집에 짐을 둔다고 해도 싫다고 할 판에 1년간 합가라뇨. 그것도 아주버님 신혼집으로 내주겠다고 저희 집으로 시댁짐 들고 왔다는 게 어이가 없어서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겁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을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딸이랑 시부모님 앞에서는 감정을 꾹 눌러 참았는데 남편 얼굴을 보니 화가 올라와서 안 되겠더라고요. 남편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내가 내 집에 대한 이야기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시부모님 말로는 몇 달 전부터 상의해서 결정된 합가라는데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왜 당신 가족들끼리만 상의하고 일 처리하고 나를 등신 만들어 얘기하려고 했어? 일이 바빠서 이사가 오늘인지 몰랐고 당신도 우리 회사 구조조정 있는 거 정신없는 거 알잖아.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잘한다. 그렇게 몇 달 전부터 얘기했다는데 바빴다고 하면 끝이야. 같이 사는 사람 의사를 물어야지. 그리고 엄연히 이 아파트 분양받을 때 돈부터 명예 다 내 앞으로 해놔서 내 집이야.
근데 당신이 뭔데 이 집에 시부모님까지 데려와서 합간이 뭐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당신 좀 진정하고 딱 1년이야. 부모님 지방 아파트 전세 기한 1년 남았고 그때까지 우리 집에 계시다가 이사하실 거고 나만 자식 아니니까 형네도 부모님 모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왜 당신 혼자 결정하고 나한테 통보하냐고. 난 거기서부터 이미 마음 상했다는 말을 하는 거야. 아이 그건 내가 미안한데 솔직히 생각을 해봐. 부모님이랑 합가하면 우리 소재 어린이집 맡기는 것도 되고 당신 일하고 와서 집안일 덜해도 되잖아. 나만 좋아. 당신한테도 좋은 거야. 좋긴 뭐가 좋은데 절약 같은 소리 하네. 당신은 결혼하고도 늘 시댁만 챙기고 아주머니, 시부모님만 보이지. 어떻게 자기 식구들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려. 제가 남편과 큰 소리로 싸우는데 갑자기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사이를 밀치고 들어와서는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소리를 하면서 침대에 덮여있는 저희 부부 이불 베개를 치워버리시고는 시부모님이 쓰시던 침구류로 바꿔 끼우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일들의 충격을 넘어서 넋을 놓을 지경이라 일단 딸 아이를 데리고 아이 방에서 잤고요. 물론 남편 눈과 시부모님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다음날 주말이라서 시부모님과 딸이 없는 틈을 타 남편과 2차전을 치렀습니다.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안 되는 건 안 돼. 지금 다시 시댁으로 보내. 아주버님이 신혼 초부터 시부모님 모시고 시작하던가 아주버님이 모은 돈이나 대출받아서 신혼집 구해서 나가라고 해. 나는 1년 합가구고 뭐고 이렇게 통보받고 내 집에서 살 수 없어. 결혼하고 7년 넘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참아줬잖아. 이번에는 내가 한데 또 이런다. 미안하다고. 아, 내가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 1년만 함께 산다고 그것도 못 참아. 가족이라고 말하더니 말뿐이었어. 가족 그래. 말 잘했다. 당신부터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도 안 하고 무시하잖아. 먼저 나한테 의사도 물어보고 같이 해결을 했어야지. 늘 시댁만 생각하고 돈 벌면 다시 댁에 쓴다고 갖다 줘버리고 이번에도 다를 게 뭐야. 시부모님만 아주버님한테 유난 떤다 생각했는데 당신도 다를 바가 없구나. 아주머님 40대야 10대 미성년도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고 살 나이라고. 대체 당신 식구들은 왜 그렇게 아주버님 챙기지 못해서 안달이야. 아주버님 일에는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 수 있냐고. 그래 이번에 한번 따져보자. 당신 시집 와서 우리 집 식구한테 뭐 해준 거 있어? 그런 것도 쥐뿔 없으면서 우리 형한테 유난 떤다고 말해. 말 잘했어. 결혼하고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는 여자들 아직도 많아. 그런데 당신은 시집살이는커녕 분가해서 여태 편하게 지냈잖아. 시부모 잠깐 모시는 것도 어렵다는 당신이야말로 이기적일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그럼 당신은 장가와서 처가이 뭐라도 해줬니? 자기 부모님 모시는 문제가 닥치니까 이제 남녀를 따져. 왜 여자는 출가의인이라 시댁에 종속되고 뭐 죽어서도 시댁 귀신 된다고 해보지. 그래 아주머니는 유교 어쩌고 따지는 줄 알았더니 당신도 역시 한 핏줄이었어. 그 나물에 그 밥이야. 서로 끝나지 않을 되돌이표 같은 싸움을 해대며 몇 시간에 걸쳐서 싸웠어요. 남편과 결혼 후 그렇게 크게 싸운 건 처음이었고 전혀 협상될 기미도 안 보이더라고요. 시댁 인간들 꼴도 배기 싫어 홧김에 짐을 싸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 말대로 시부모님과 합가해서 말이 1년 같이 사는 거지 그 뒤를 누가 아나요? 남편 놈과 시댁 식구들 고집에 질려 저는 한동안 떠나 있었어요. 제가 같은 집에 있으면 숨 막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게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가는 게 보이는데도 잡지도 않고 얼마간 저를 찾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저런 걸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결혼 생활에 허무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친정 부모님도 저랑 딸이 친정에 온 것에 놀라시고 자매들도 걱정하길래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대충 상황 설명은 했더랬죠.
평소 남편이 처가 일을 무심하고 자기 집안일에 열성적인 걸 알고 있던 친정 식구들은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제 얘기를 듣고 첫째 언니가 너희 아주버님이 이 모든 일의 원흉이니 한번 얘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넌지시 말해줬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아주머님에게 연락을 했고요. 그랬더니 공사 중인 시댁집에 있다면서 저보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시댁 가는 길이 천근만근같이 힘들고 싫었지만 언제까지 친정에 있을 수는 없고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시댁은 20년 된 아파트 1층이었는데 역시나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지 부자재며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시댁 앞 쉬고 있는 인부들 틈바구니를 지나 집으로 들어갔는데 웬걸요 현관문에 적혀있는 집 호수가 없었다면 다른 집인 줄 알았을 정도로 완전 새 집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싹 갈아엎어서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되어 있었어요. 시댁은 배관 공사가 아니라 여태 리모델링 공사를 했던 거였어요. 너무 놀라서 말도 잃고 감탄만 하면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온갖 고급 부자재들을 다 써서 모델하우스에 왔나 싶을 정도로 벽까지 다 터서 공간을 다르게 만들고 도배 인테리어, 가구 싹 다 고급으로 한 거지. 얼핏 봐도 몇천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가 들어간 게 보일 정도였어요. 아파트 것만 20년 돼서 낡았지 리모델링 한 집만 보면 신축인 저희 집보다 좋더군요. 그때 아주버님이 저를 아는 체 하며 다가왔어요. 재수씨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공사 시작하고는 집에 처음 오는 거죠. 내 다른 집인 줄 알았어요. 시부모님 사실 때랑 완전 다르게 변했네요. 공을 많이 들이고 고급스럽게 한 게 눈에 보일 정도고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됐나요? 아마 2주 후 내 인테리어까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여유 있게 마무리해야죠. 제가 봤던 리모델링 집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멋지게 잘하셨다. 업체 끼고 공사하신 거예요. 디자인 도움은 받았지만 예비 신부가 인테리어나 집에 관심이 많아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많이 냈어요. 어쩐지 전에 저희 집에 인사 처음 왔을 때도 집 관련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거든요. 신혼집 공사하느라 더 그러셨겠다. 돈도 장난 아니게 들었겠는데요. 능력 좋으시네요. 아주버님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부모님이 저 결혼한다고 지방 아파트 그 25평짜리 팔아서 리모델링 공사해 주신 덕분이죠. 동생이랑 부모님이 돈 모아서 산 집이라 애착이 컸는데 제 결혼 앞에는 선뜻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아, 맞다. 재수씨도 고마워요. 저희 부모님 이야기 들었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아주머님 얘기를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등골과 머리가 오싹한 게 저에게 1년만 시부모님이랑 합가하며 살면 된다고 구라를 치던 남편 놈과 시부모님 뻔뻔한 낯짝이 떠올랐고요. 결국에는 아주버님 결혼시키려고 시댁 식구들이 편먹고 저를 등신 취급한 거였어요. 어쩐지 합과 1년만 한다고 했을 때 촉이 구리더라니 역시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뒷얘기가 숨겨져 있던 거예요. 근데 재수씨 어제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어요.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좋은 일은 아니라서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일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부모님 저희 집에 합가하시는 거 평생 저희랑 사시러 돌아오신 거죠? 그러자 아주버님은 활짝 웃으며 당연하죠. 재수씨 부모님도 손주 얼굴 매일 보고 싶다고 하신 것도 있지만 동생이 더 적극적으로 합가해서 모시고 산다고 한걸요. 물론 이제 예비 신부가 시열은 못 모시고 산다고 얘기를 해서 더 빠르게 얘기가 나온 거지만요. 재수씨가 워낙 우리 부모님들이랑 연대가 두텁고 해서 부모님도 동생네 사시는 게 더 좋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그건 왜요? 그 말을 듣자 머리를 누가 땡하고 치는 기분이었어요. 말 그대로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가 결국 제 풀에 죽어서 같이 살자는 말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합가를 해버린 거였어요.
아주버님의 결혼을 위해 자신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지방 아파트까지 팔아 몇 억이나 드는 돈을 신혼집 리모델링 공사와 인테리어에 쓰다니, 그러면서 저에게는 1년만 합가라고 거짓말로 속이고 다루려고 하는 모습에서 오만정이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하는 모든 선을 넘어버리는 처사였고요. 저는 그 길로 저희 아파트에 돌아가 시어머니께 왜 거짓말하시고 합가했냐고 따졌어요. 처음에는 잡아떼던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집에 가서 직접 아주버님 입으로 진실을 듣고 왔다고 하니 태세를 전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 모두 지시한 일이고 자기랑 시아버지는 시키는 대로 했기에 억울하다는 식이었어요. 구구절절 자세하게 시어머니 얘기를 듣고 보니 이 모든 일의 배우는 남편 놈이었던 겁니다. 평소 제가 남편 옷이나 물건을 살뜰하게 사놓으면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자기 옷, 신발, 가방 어떤 거 샀는데 형한테 가져다 주라고 시키고 형 결혼 비용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저희 집 담보대출도 알아봤을 정도더라고요. 퇴근 후 돌아온 남편에게 아주버님 시어머니께 모든 얘기를 들었다고 거짓없이 얘기하라고 추궁하자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맞아, 사실 1년 합가는 어려운 일이었어. 그래도 아예 없을 일은 아니어서 말했던 거고, 형수님이 시부모 안 모신다고 한 건 유감이지만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우리 집 법도를 따라야 하니까 우리 형제 둘이 몇 년씩 돌아가며 부모님 모실 거야. 상황이 이런데 가족이면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당신 같은 그런 생각 자체가 이기적이고 못된 거야. 뻔뻔하게 그런 소리를 입에 올리는 거 보면 인성이 의심된다니까.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해줬죠. 부모 부양하는 게 자식돌이라면 처가는 장인 장모 모시는 건 왜 고려 안 해? 부모면 다 똑같은 부모지 시부모만 모시라는 법 있어. 우리 부모님은 안 모셔. 장인 장모님은 알아서 잘 사시잖아. 상가에서 새도 나오고 뭐가 문제야? 우리 부모님은 그런 수입도 없으시잖아. 처갓집 용돈 한 번 준 적 없는 놈이 제가 한두 달 시부모님 용돈 못 줬다고 난리 친 적도 있었는데 어련할까요? 한 이불 덮고 자식까지 낳고 사는 7년차 부부인데 이 사람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살았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이혼이 무슨 내 이름인 줄 알아? 지금 이게 무슨 경거망동이야. 남편이 버럭 성질을 내자 제가 그랬죠. 알았으니까 이혼하자. 경거망동인지 뭔지는 변호사가 판단해 주겠지. 그리고 내 아파트에서 당신 짐이랑 시부모님 짐 당장 빼고 나가. 남편은 왜 우리가 나가냐고 저보고 친정으로 가라고 소리치길래, 살고 있는 신축 아파트 분양받을 때 남편은 돈이 없어 못 내고 제가 다 냈고 제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요구하며 남편과 시부모님 짐을 빼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처음에 남편은 제 말이 겁주려고 그냥 던진 말인 줄 알고 콧방귀 끼고 무시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이혼 못한다고 큰 소리를 떵떵 쳤고요. 저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남편을 보며 역시나 이혼을 결심한 건 내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일 중에 하나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이혼 소송 빠르게 진행했어요. 법적인 서류가 오고 가니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안 남편과 시부모님은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떻게 가족들에게 이런 매정한 짓을 하냐면서요. 처음에는 좋은 말과 협상을 제시하면서 저를 설득하고 회유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되돌아갈 길은 없고 예정을 생각해서 한 달 정도 짐을 싸서 나갈 시간을 주겠다 했더니 끝끝내 북한년 모진년 욕까지 하더라고요. 저한테 빌부터 살던 것들에 민낯은 역시나 추하더군요. 저는 이혼 소송을 완료하고 딸 양육권을 챙겨 시댁과 남편과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가 정고에 살던 신축 아파트는 아예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고 저와 딸이 지낼 집은 새로 구해서 나갔어요. 자기들이 집에 안 나가고 버티면 제가 어떻게 못할 줄 알고 머리를 썼나 본데, 게시했던 한 달이 정확히 지나가고 새 집주인과 부동산 업자가 개념 없는 시댁 식구들 얘기 듣고 반신반의했는데 진짜였다면서 남편 시부모 짐을 강제로 버려버렸다고 하네요.
그제야 남편과 시부모는 그 짐들을 들고 리모델링된 시댁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결혼을 앞두고 단곰에 빠져있던 예비 형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파혼을 선언했다고 해요. 그 때문에 아주버님은 한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울기만 하는 우울증이 왔다고 하고요. 저도 전 남편의 일들이라 알고 싶지 않은 근황이었지만 전 남편이 제가 일하는 학교 앞에 찾아와 다시 돌아오라고 난리를 쳐서 알게 됐어요. 돌이켜보면 시부모님은 멀쩡한 집만 억대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호래비가 된 두 아들과 공사 잔금만 안게 된 상황이 됐죠. 어차피 저를 가족으로 생각 않고 이용해 먹으려 했던 사람들이라서 동정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은 없네요. 저는 다행히 더 좋은 조건의 학교로 직장을 옮겨 보건교사 생활을 하고 있고 딸아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는 비록 사람 보는 눈이 없고 순진했기에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 생각하고 희생하고 살았지만 교제를 하거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뭔가 쎄한 느낌이 들거나 촉이 온다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잘 지켜보세요. 절대 늦는다는 건 없기에 식장에서라도 정리할 수 있으면 꼭 하시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결혼은 복불복이라는 말을 저는 이제야 깨달은 것 같네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은 평안하고 사랑 가득한 가정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